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주리주에 가서 세제 개혁 그리고 감세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감세와 세제 개혁, 그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약들, 불법 이민을 막겠다, 벽을 쌓겠다, 의료 제도에 개혁을 하겠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가 기관 시설을 다시 만들겠다, 또 안보를 위해서 모슬렘 국가에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세, 세제 개혁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약속 중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민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같은 것인데 임기 첫 해에 이미 불발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세제 개혁이라도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가 선거 기간 중에 밝힌 것의 종합편인데 아직 의회와의 절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입안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세금과 관련된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의 감세에 대한 찬반 의견의 근거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에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세율을 대폭 내리겠다, 그리고 중산층의 혜택을 늘리겠다, 또 해외 활동 기업의 처리를 변경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세와 세제 개혁의 목적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한다, 투자를 높인다, 고용과 임금을 개선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업세를 35%에서 15%로 내리겠다. 개인 세금은 그 세금 분류를 줄이고 최고액 39.6%의 세금을 35%까지 내린다, 등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리고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개선하고 잡을 늘리고 결국 미들 클래스가 좋아진다, 이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플랜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선거전 때부터 이제 계속되어 온 반론인데, 그래서 그의 플랜이 얼마나 입법화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고, 공화당 민주당의 감세 선이 어디까지냐, 이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 입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타이밍에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에 가서 텍스에 관한 연설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는 금년 연말 전에 뭔가 중요한 입법 하나쯤은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바심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저세금은 즉 근로자의 고임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제에 대한 반론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기업세인데 35%에서 15%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조차도 15% 감세가 아니라 한 20%나 25%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연구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ax bracket, 그 세율 계층입니다. 지금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3개 그룹으로 이제 단순화하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이제 10%, 25%, 35% 이렇게 3개로 나눈다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소득 얼마에 세율 얼마다 하는 것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소득 19,000달러에서 한 76,000달러로 볼 경우에 지금 15%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10, 25, 35로 나누면은 일부는 10%까지 내려가지만은 일부는 25%,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10%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재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부자에게 유리한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위해서 surtax, 다시 말해서 이제 가산세, 부가세를 이제 내고 있는데 고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8%인데 이 텍스를 이제 없앤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보험자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소시민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 번 이제 감세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은 세입이 감소될 텐데, 즉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과연 계획한 대로 세금을 줄인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공장이 더 돌아가고 경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손실을 본 만큼 부채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쇄된 부분이 균등하게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기업세와 개인세를 줄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기업들이 재투자를 할 것이고 생산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임금도 동반해서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산층의 주머니가 여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 성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의 감세가 지금 부자 기업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균형이다. 고로 50%의 감세 혜택이 1%의 부자에게 갈 것이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익이 더 남는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떨 것이냐.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임금도 안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깔고 앉아있는 여윳돈이 무려 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임금을 올린다든가 재투자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국고를 풀어서 빚을 얻어서 세금을 감세해 줬는데 부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국가는 빚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보수 측 또 공화당의 생각은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trickle down 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기업을 보호해야지 근로자도 살고 중산층도 산다.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람니의 얘기입니다. 국민의 47%가 연방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을 더 보호해야만이 부자들이 세금도 더 낼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반론이 있죠. 47%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민들이 세금 낼 정도의 수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문제다. 그런 비난이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정책이 30년 이상 계속됐다.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부자들이 돈 장사를 하다가 리세션이 왔는데 과연 누가 금융기관과 자동차 산업을 살렸냐? 국민들이 보증을 서고 빚을 더 얻어서 살린 것 아니냐? 고로 돈이 아래에서 위로 갈 때도 있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미국의 세제 개혁을 놓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이트하우스와 의회 일각에서는 8월에 입안을 해서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에 여러 가지 입법 실패가 있었고 스캔들이 계속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실행될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감세 논쟁이 또 한번 크게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휴스턴 수해 지역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오늘 새벽 2시에 2개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은 이미 예견이 되어 왔었습니다. 유해한 대기를 마신 경찰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른 9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위험한 상황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많은 시민들이 침수된 집에 고립되어 있고 보호소에는 수만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 37명, 휴스턴 외곽 다른 지역에서도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논쟁적인 이민법이 연방법원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실행 중지되었습니다. 이 텍사스법은 주 정부와 경찰이 이민법이나 구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법입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지역 경찰의 이민 신분에 대한 불신 검문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제 개혁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그는 세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서 중산층의 혜택을 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기업과 개인 감세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수주 안에 갤런당 25센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휴스턴 지역에 정유소 14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일일 정유량이 17%나 감소됐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인상폭을 15센트에서 25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센터 건설 최종 4개의 건설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센터 측은 하청업자의 절반을 소수의 여성 퇴역 장병 그리고 동성애자가 소유한 업체에게 지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잭슨 파크 지역에서는 지역의 고용 증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디 존슨 시경국장의 신장 이식 수술이 어제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러시아 병원은 어제 존슨 국장의 아들 25살 데니얼의 신장을 아버지에게 이식했습니다. 존슨 국장은 아직도 3주에서 5주 정도 더 입원을 해야 됩니다. 레이크 블러프 하이스쿨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찰스 리츠,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보호감찰과 함께 미성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5년에서 85년 사이에 2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